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6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세 정책이 연일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락가락 발언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나온 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월가의 비관론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10일이었나요? 나스닥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정책 목표 달성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또 어제는 전혀 경기 침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수습에 나서고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에 실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할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 반납한 건가요? 예, 다 반납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7,000포인트 정도인데, 네. 우리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 그 상승이 한때 2만 정도까지 갔었는데, 네. 그걸 이제 다 반납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레벨론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원래 올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좀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을 하더라도 이걸 약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이걸 이제 특히 가장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나라이고 또 서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캐나다에 대해서 그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 약간 이제 보복에 나서서 전력 요금 인상하겠다 그렇게 네. 하자마자 또 우리가 더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정말 저렇게 할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네. 가장 직접적인 일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제 휴전을 이렇게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휴전 협상 과정에서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무자들끼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서는 악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 다음에 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상대를 모욕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일단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뭐든 해야 되는 그 성격이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8년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 뒤로 북한의 그 대남 또는 태평양으로의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갔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네. 또는 돌발성이라는 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눈앞에서 다 라이브로 본 거죠. 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옷차림살이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럭화를 냈고, 네. 예, 서로 좀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협상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가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세 이제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
예, 이런 것이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말씀해 주시는 예, 거죠. 그러면서 네. 요새 최근에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 빅스 지수라고 네, 들어보셨죠? 빅스. 예, 네. 그게 지난해 8월 이후 또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최고침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27 정도까지도 찍은. 그 네. 20을 넘으면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장중 기준입니다만 네. 4% 폭락한 날은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연쇄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게 주식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매도하게 되면서 금이라든가 다른 자산으로. 그래서 최근에 금값도 역사상 최고치고 네. 미국 국채 금리도 크게 떨어졌어요. 네. 이런 거가 시중 자금이 이제 작년에는 주식 시장에 투자만 하면 돈을 벌 거라는 좀 어떻게 보면 달콤한 꿈을 꿨다면 이제 빠르게 꿈에서 깨면서 인출을 시작했고 이 인출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일부는 지금 청산되는. 네. 그러니까 그 1월 한 달에만 B2라고 하죠. 돈 빌려 투자하신 미국 그 투자자들의 그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조. 1월엔 늘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게 2월에 지금 2월에 청산이 일부 정도 어느 정도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좀 조금 있어야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청산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네. 고점 대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52% 정도 빠졌는데 네. 사실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리 뭐 이 회사가 유럽이나 중국에서 물건이 좀 안 팔린다 하더라도 네. 미국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고 잘하는 회사인데 이 모양으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결국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투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크게 보면서 정리하는 중이다. 네. 요 두 가지가 특히 두 번째 이 변동성 확대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변동성도 변동성이고 어쨌든 그래도 주가라든가 증시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기대라든가 심리 이런 게 다 반영돼서 주가가 형성되는 건데 지금 단지 어떤 뭐 관세라든가 미국의 정책만으로 시장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는 어떤 건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경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이야기를 계속한 게 네. 펀더멘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인데 네.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저희들이 이제 졸트라고 졸트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구인 공고가 지난달 750만 건이 이번 달 774만 건. 네. 뭐 엄청나게 괜찮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특히 예. 이게 그 놀라운 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장관으로 있는 타치라는 부서에서 네. 이제 효율성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지금 대거 해고하고 있거든요. 뭐 숫자가 나오는 숫자만 일단 이미 1만 명 이상 해고가 됐고 그 숫자는 이미 지난번 고용보고서에 다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지경인데 구인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건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됐던 미국 고용보고서 보면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무려 4.0%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거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3%니까 실질 소득도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예. 실업률도 뭐 올랐다 그래도 4.1. 이 정도 레벨이라는 건 결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경제를 잘 만들어 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지금 꽃길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인데 스스로 이제 그걸 걷어차고 있는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그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발표했던 2.4%에서 1.7%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합의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건 좀 나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가- 골드만삭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이 전망 자체가 네. 원래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정신을 차리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게 네.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 네. 현재 경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총동원해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네. 1.8이에요. 네. 그런데 2.4를 봤다라는 건 사실 너무 좀 낙관적으로 너무 봤다가. 낙관적으로 봤다가 네, 현실에 트럼프 맞게. 대통령의 이제 저런 좌충우돌을 보면서 심리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작년에 굉장히 좋아지던 게 네. 올해는 조금 식는 정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도 한은에서 그러니까 그 KDI나 이런 데서 애초에 나왔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아서 1.5%, 1.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 1.6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좋다 그러고 우리는 나쁘다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우리가 국민 소득이 미국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냐면 네. 그 어떤 나라는 7만 불 1인당 GDP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3만 6천 불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건 일단 그 전에 네. 경제 성장의 기간이 우린 짧고 거긴 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미국을 지금 따라가는 중인데 그 따라가는 속도 자체에서 볼 때 미국이 1.8% 성장하는데 우리가 1.5를 성장하면 따라가는 속도에서 우리가 처지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성숙된 자본주의 국가, 성숙된 산업 국가에 비해 네. 우리는 아직 뭐 경제 성장한 지 60년, 70년밖에 안 된 나라가 벌써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아. 성장 잠재력의 고갈을 의미하니까 그걸 예.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은 그렇다 치고 물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미국 물가가 네. 이제 2월달 물가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1월보다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달러가 너무 강세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환율 지금 1,450원 레벨을 계속 유지할 지경으로 엄청나게 높은데다가 네, 이제 두 네. 번째는 지금 미국 물가 여쭤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국제 유가가 대폭락 중입니다. 대폭락까지인가요? 지금 예. 어느 정도예요? 많이 예, 65불이 WTI가 그 정도인가요? 65불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80달러까지 가 있었던 게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80불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주말 기준 65달러도 장중에 깨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오펙의 증산이 하나 있었고 네.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얼마 전에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생산의 촉진이 어려웠는데 네. 이 규제를 자기가 다 풀겠다. 네. 그리고 석유 증산을 통해서 석유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이걸 우리가 알래스카 원유부터 시작해서 다 수출하겠다라고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심리들이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흥미로운 건 그 옥수수 선물 가격을 비롯한 대두 그러니까 네, 콩 원자재. 그리고 밀값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곡물인데 안정세. 예, 요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식료품 관련돼 있는 회사들 주가가 좋은 게 네. 환율은 되게 높은데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데 가격은 조금씩 올리던데요? 이것까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일단 물가라는 것 자체가 내리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할인 판매나 이런 걸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원가 부담에 내려가는 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뭐 인플레 압력이 관세 부과했다고 바로 물가가 오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 2, 3월 물가는 좀 안정되는데 이제 정말 4월부터 저 어마어마한 관세 25% 혹은 네. 뭐 그 이상의 50% 관세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나오면 네. 이런 인플레 압력이 억제는 생기니까. 다시 생길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고 전환기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다면서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좀 주식 부양에 나섰던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른 완전히 거죠.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짐작해 보건데 1기 때는 너무 시장의 이야기를 너무 자기가 예민하게 듣고 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원했던 바 정책들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네. 그 결과 정권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그때랑 달리 또 스텝들을 이미 다 임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하 양원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명도 쉽고 스텝들도 자기 말 잘 들으는 사람들, 충성심 높은 사람 위주로 네. 다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고 특히 올해 경기는 조금 성장률은 둔화되더라도 네. 성과가 나타나는 내년에 성장률을 올리면 중간 선거에서 현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이 말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게 이제 관세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협상용으로 쓰지 않고 실제로 관세를 천명했던 대로 강하게
매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보편 관세 10%는 거의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네. 이게 시간을 조정할지언정 관세 기조 자체를 지금 후퇴하는 징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말들을 들어보더라도 네. 일단 관세는 기정사실이고 그 관세의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감세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세는 올리면서 소비세나 재산세는 깎아준다라는 게 네. 이게 옳은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만 그게 일단, 진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수입되는 제품들의 물가가 10% 오른다고 그러면 이 충격들이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다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데다가 네. 두 번째는 아까 골드만삭스가 2.4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도 1.7인데 네. 여기다 부자들 감세까지 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더 늘리겠죠. 또 네. 인플레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둘의 이제 복합적인 물가 상승 압력, 누적적인 압력이 한 1% 이상은 더 되지 않겠냐.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3%인데 이게 만일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4% 가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해 주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 다 5월에는 인하하지 않겠어요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 기대가 헛된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FOMC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정례 금리 결정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매일 바꾸는 데다가 관세 부과하고 또 세금도 깎아주는 정책이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당장 네.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것 같은데 네. 과연 국제 유가 하락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좀 재미가 없는 반등 나오면 파는 이제 이런 게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네. 혹시요, 이제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증시 하락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증권가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서 정말 했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좀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희박한 시나리오다.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건 결국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는 불안해. 이 사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금도 좀 사두고 은행 예금도 늘려야 되겠어.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각각의 가정은 재정이 건전해지겠지만 나라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네. 심리를 자꾸 지금 건드리는 듯한 네. 저런 게 좀 도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경제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게 네. 이 세심한 이 복잡계 아닙니까? 어떤 요인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 게 경제인데 좀 경제를 다루는 걸 보면 지금 마치 그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 TV 쇼의 진행자 같은 모습이 더 강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네. 뭐 당신 잘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방송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당장 잠깐의 불황은 견디세요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정말 불황 오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혹시나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아까 이제 1월엔 그랬다가 2월에 지금 줄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하락을 겪은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한두 종목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중국의 이제 딥시크 출현 이후에 좀 뭔가 미국 빅테크 주도권은 흔들릴 것 같은데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떤가. 국장으로 갈아타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는 쪽이죠. 그러세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난해 연말 나스닥 지수 2만 포인트까지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 17,000이 되면서 네. 고점에서 10% 이상의 급격한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급격한 조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돈 빌려 투자하셨던 분들이 청산당하고 네. 그래서 뭐 테슬라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 폭락.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희는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네.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시장 환경에서는 좀 조심해요. 매물. 왜냐하면 그 이제 담보를 청산당하니까. 예. 담보를 더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했으면 이제 마진 콜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걸 일부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오고 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다음 주 이제 FMC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연준이 주가의 폭락을 보면서 좀 위로되는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장 해주겠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나 중국이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아니, 그렇게 가장 보는 이유는 중국은 이대로 가면 경제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대규모 이번에 재정정책 네, 특히 그 부양책을 내놨더라고요. 국영은행에 대해서 우리 돈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을 할 정도이고 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지금 네. 예, 리밸런스 인성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월 한 2조에서 3조 이상씩 사고 있거든요. 어디 걸 사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200이라고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한국의 대형주들을 좀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하고 있어요. 네. 특히 어제처럼 외국인이 1조 4천억 이상 파는 날 보면 네. 오후장 들어가서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거 많이 느끼셨죠? 줄어졌죠. 예, 그런 네, 것들이 오전하고 이제 달랐죠. 이렇게 저가에 대기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체결됐다라고 보는 게 좀 네. 맞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뭐 주식을 올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살 생각은 없겠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폭락할 때는 그럴 때 아니면 또 국민연금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저가 매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선 작년이 미국이 압도적 우위였다면 네. 올해는 좀 낫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조정 한번 받고 나면 또 가겠지만 네. 일단 그 과정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 때문에 그 조정이 순탄한 조정이 나와도 힘든데 너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을까? 채권은 어떨까? 그래도 환율을 생각하면 또 여전히 미국 매력 있는 게 아닌가? 별 생각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예, 주신다면요. 뭐 이럴 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투자 5분법인데 뭐 별게 아니고요. 5개를 나눠서 네. 20%씩 투자를 하는데 다시 한번. 네. 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최근에 특히 한국에서 조정이 컸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많이 좁혀졌죠, 그래도. 뭐 네. 금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금은 좀 넣어야 되고요. 네. 나머지 80%를 한국 주식이랑 한국 채권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으로 분산을 해놓으면 이게 거의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뭐 전쟁 같은 급박한 충격은 없으면 손실의 리스크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작년 같은 시기에는 한 20%까지도 수익이 나는 네. 예,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요 교훈을 잘 살려서 좀 자산 배분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분산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